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으로 담고 머리로 이해하는 한국끼리 시각적 사고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드디어 2021 수능 개념이 오픈되었습니다. 자, 2021 수능을 위한 첫 번째 강의이면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바로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이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수능 만점을 위한 대장정에 있어서 제가 수능 개념부터 여러분들 옆에서 아주 큰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과연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수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를 클릭하신 여러분들, 진정한 럭키가이, 럭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등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강의가 이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제가 1등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나중에 한 3월, 4월쯤에 가면은 한국지리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강의가 대부분 수능 특강입니다. 왜냐하면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 학교에서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지리의 첫 시작을 수능 특강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되게 많이 안타깝거든요. 여러분들 수능을 위해서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개념이고요. 그 수능 개념을 가장 자세하고 가장 쉽고 원리부터 차근차근 전달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수능 특강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아니라 수능 개념부터 한국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1등급 또는 만점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장 잘 다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개념 강의부터 한국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럭키가입니다. 수능 개념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다져 가시면서 수특 보고 수험 보면서 우리가 1등급까지 도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능 개념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다져간 다음에 다른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수능 개념이 먼저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이 클릭한 이 수능 개념 강의는요,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생소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각적 사고는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요, 비주얼 싱킹이라고 원래 있던 용어입니다. 그럼 이 시각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왜 한국지리에 제가 적용을 시켰느냐? 바로 지리라는 과목 자체가 글이 아닌 눈으로 또는 시각화된 자료로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대체 시각적 사고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정유와 석유화학이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유라는 각종 탄화 수소 물질의 혼합물인 원료를 증류하여 되게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운 글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공부한다면 보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정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는 원유라고 불리는 석유의 원래 정제되지 않은 기름입니다. 원유를 수입해 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석유 탱크에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끓입니다. 그러면은 끓는 점에 따라서 얘가 여러 가지 물질들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정유라고 부릅니다. 가솔린, 나프타, 등유, 경유와 같이 여러 가지 물질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유를 끓여서 여러 가지 물질로 나누는 것을 정유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에 나프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나프타를 석유화학 공장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업 활동을 하게 되면 석유화학 공장에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기타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플라스틱, 고무 같은 것들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공급받아서 주변의 공장에서 역시 공업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해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 섬유 이런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유에서 갈라져 나온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다양한 고무와 플라스틱, 섬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해내는 산업을 석유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봤던 글로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각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공부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고요.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얘네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영화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내가 그 영화를 막 암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다 보면 저절로 다음 장면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우리 머리는요, 글보다는 시각화된 것들을 보다 잘 기억하고요, 보다
시각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연상력 있게 다른 것들을 사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시각적 사고이고,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한국지리의 개념들을 보다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이 되도록 소개해드리는 강의가 바로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입니다. 자, 그럼 이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강좌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50분짜리 40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목차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번 수능부터 2021 수능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2009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요. 과연 2009 개정교육과정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09 개정교육과정은 총 8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7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8개에서 7개로. 단원명도 일부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내용이 위치가 변동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리정보, 6단원에 있었던 지역조사와 지리정보 처리에서 지리정보가 1단원으로 이동했고요. 그래서 이름이 국토인식과 국토통일에서 국토인식과 지리정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지역조사 역시 6단원에 있었던 지역조사가 7단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로 이동을 하면서 6단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원래 8단원,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었던 인구가 별도의 독립적인 6단원을 구성하면서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이라는 단원이 등장하게 되고요. 원래 8단원에 있었던 지역개발이 4단원으로 옮겨가면서 지역개발이 단원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 8개의 단원에서 7개의 단원으로 단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용의 순서가 변경되었다는 거. 자, 그럼 중요한 것은 각 단원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 대체 어떻게 변하였느냐. 자, 들어온 내용이 있고요. 빠져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온 내용들은 1단원에 동해와 지구전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기후와 경제활동, 그리고 시대별 도시발달, 도시계획, 인구이동, 다문화가 강화되었고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온 애들 한번 볼게요. 얘네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많이 없습니다. 다음 시대별 도시발달, 그동안 아주 중요하게 출제되었던 주제였고요. 그동안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음 인구이동 강화되었는데요. 역시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대비할 수 있었던 주제입니다. 다음 빠져나간 애들 중에 얘네들은 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주제들이고요. 그나마 시험에 출제되던 주제들 중에 빠져나간 애들은 도시기후, 산곡풍, 해륙풍, 그리고 집촌과 산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고 새롭게 들어온 애들 중에 그동안 출제되었던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애들은 대부분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 그리고 그나마 조금 출제되었던 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학습량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 그래서 여전히 그동안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기출되었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변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뀐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재도 많이 개편해 나갔고요. 40강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강부터 40강까지 다양한 내용들, 바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 제가 교과서 통해서 열심히 분석했거든요. 그 내용도 교재에 다 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40강 강의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강으로 충분합니다. 이 수능 개념 한국지 시각적 사고만으로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는 전반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별로 최근 출제 경향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최근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다음 두 번째, 개념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아까 보았던 파워포인트의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판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오래 기억될 수 있는 강의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 오늘의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OK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날에 배웠던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오늘의 키워드를 강의별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그 내용들 빈칸을 직접 채워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복습을 할 수 있고요. 어느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강부터 40강까지 오늘의 키워드 작성해 보시면서 실력이 한층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교재를 또 제가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한국지리 시각적 사고 교재가요, 정말 자랑할 만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무 위키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능 개념을 검색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혜정, 퇴태성, 이진웅 같은 유명 강사의 경우에는 교재의 질도 사설 인강과 다름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나기도 하다. 제가 정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시험을 보는데 중요할 만한 내용들 다 담은 교재입니다. 진짜 사설 인강이 어떤 교재와 비교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교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자, 이 교재에 다양한 빈칸들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 빈칸들이 그 주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이 키워드만 잘 적어 보더라도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무엇들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시험에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통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쭉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통계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직접 통계청에 들어가서 다양한 내용들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계산하고 타자 치면서 정리한 통계 자료들입니다. 그래프가 이 통계 자료들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통계 자료들을 쭉 정리해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재에 담겨 있는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가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떻게 풀이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통계 자료 저와 함께라면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기에 6개년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와 6개년도 6월, 9월 평가원 문항, 수능 문항, 그리고 연계 교재에 나왔던 수많은 기출선지들을 기출선지 제압, 기선제압에 제가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요 기선제압만 잘 풀어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그 주제에 관련된 선지들 아주 명백하고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기출문제와 기출선지까지 담아 놓았는데 이 40강짜리 시각적 사고는요, 철저하게 개념을 전달해 드리는 강의입니다. 문제풀이와 기선제압 풀이까지 같이 할 여유가 없고요. 우리는 개념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와 기선제압은 직접 풀어보시고요. 뒤쪽에 정답만 실려 있고요. 해설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료실에 기출문제와 기선제압의 해설들을 올려놓을 겁니다. 해설의 분량이 되게 많아요. 얘를 교재에 넣었더니 교재가 너무 뚱뚱해지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자료실에 별도로 탑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학습한 후에 기출문제와 기선제압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교재의 가장 자랑할 만한 내용은 보조단입니다. 보조단이 거의 빠짐없이 꽉꽉 채워져 있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최근 출제 경향, 그리고 이 주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주의할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 주제들을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다양한 문제풀이 팁과 개념의 중요한 내용들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빼먹지 마시고요.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교재, 사설 인강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 이 교재를 이용해서 40강 동안 우리 수능 개념의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능 개념을 통해서 개념 탄탄하게 다져 나가시기 바라고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특강과 완성은 연계 교재입니다. 여기에서 배웠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하시고요. 연계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비하시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고요. 다음, 약점 공략과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약점 공략에서 자료를 쉽게 분석한 요령 알려드릴 거고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를 쉽게 풀이하는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심화적인 개념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전체 연가 커리큘럼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수능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분석한 약점 공략 강의도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개념을 다 수강하셨다면 특강과 완성은 굳이 수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개념들 여기서 다 다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진행될 저의 강의입니다. 제가 항상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인사하고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복습해 주시면 충분히 수능 만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리입니다. 지리이면서 지리는 강의고요. 오지는 강의입니다. 저와 함께 1강부터 한국지리 만점을 위해서 함께 출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부터 40강까지 수능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강에서 여러분들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국지리와 친해지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반드시 준비하셔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웅이었습니다. 1강에서 만나요. 안녕!